안녕하세요. 간도인왕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에픽 영웅 중에 스키피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키피오는 저희가 문명 로마를 선택하시면 스타트 영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피오 스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키피오 액티브 스킬 보시면 5초 동안 통솔 부대가 받는 피해 25% 감소, 반격 피해 25% 증가. 설명으로만 보면 얘는 공격하고 방어가 겸비된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를 보시면 인내하는 자, 공격 받을 시 15% 확률로 공격력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병력이 40% 미만일 경우 힐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패시브를 보시면 다른 지도자의 도시를 공격할 때 피해량이 7% 증가되는 거예요. 세 번째 패시브를 보시면 최대 수용 인원이 10%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십 특성을 가진 영웅은 거의 90% 이상이 갖고 있는 패시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액티브 스킬은 패시브 스킬을 강화하였네요. 그러면 스키피오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리더십 특성인데요. 제가 부디카 설명할 때 부디카는 종합 특성이잖아요. 똑같이 9개 버프를 가지고 있고 작은 점이 9개가 있어요. 종합 특성은 방어력 3개, 생명력이 3개였는데 그러면 리더십은 보시면 공격력이 3개예요. 공격력이 1개, 공격력 2개, 공격력 3개. 그리고 생명력이 1개, 생명력 2개, 방어력 2개, 행운 속도 2개. 얼핏 보면 공격력이 조금 강화되고 나머지 옵션은 밸런스를 맞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리더십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짬뽕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짬뽕 아니고 단일 부대를 사용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무조건 짬뽕을 사용해라는 기준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짬뽕 부대를 사용한다 하면 양쪽 캔에 있는 저는 방패하고 저는 참검을 찍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굳이 내가 짬뽕 부대를 사용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얘를 안 찍어도 되겠죠. 그리고 왼쪽 위를 보시면 부대 잔여 병력이 50% 미만일 경우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력이 증가에 도움이 되는 병종은 딜러 병종인 기병하고 공병을 사용할 때 이쪽으로 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 스킬 시전 후 통솔 부대가 방어력이 2초 동안 20% 증가합니다. 버프에서 설명에 스킬 시전이란 말이 있으면 주사령관이 스킬을 사용해도 적용이 되고요. 부사령관이 스킬 사용해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령관이 사용하면 2초 동안 증가되고 부사령관이 스킬 사용하면 또 2초가 추가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초 동안 방어력이 20%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에 특화된 병종은 보병이죠. 보병 병종을 사용하여서 얘를 찍으면 방어력이 단단해지고요. 만약 기병이나 공병을 사용하시면 방어력이 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집결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버프네요. 그리고 공격 특성을 봅시다. 공격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사령관 별 등급에 따라 증가되는 버프이죠. 당연히 6성까지 찍고 60레벨이 되면 공격력이 많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열혈, 이 버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통솔 부대가 공격받을 때마다 6포인트 추가 획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리더십에서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대가 공격받을 경우 똑같이 6포인트 추가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한 부대한테 공격받을 때 6포인트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찍으면 12포인트겠죠. 그런데 많은 부대를 상대한다. 내가 5부대를 상대한다. 그러면 6이 아닙니다. 여기서 6 곱하기 5로 하여서 30포인트씩 회복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찍고 5부대를 상대한다고 하면 턴당 분노 60포인트씩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분노 회복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무해통달 버프인데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일반 공격 피해가 증가하고 단 스킬 피해가 1% 감소한다고 하였어요. 여기서 스킬 피해가 통역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액티브 스킬이에요. 네, 스킬 피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 스킬은 액티브 스킬도 포함이 되고요. 패시브 스킬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액티브 스킬이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중국어 설명에는 액티브 스킬이라고 명확히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스키피어를 보시면 액티브 스킬에 즉시 피해, 추가 피해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피어가 저 버프를 찍으면 도움이 되겠죠. 공격 특성 영웅을 보시면 액티브 스킬에 보통 즉시 피해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요. 을지문덕도 공격 특성인데요. 네, 을지문덕은 즉시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지를 만약 조사령관으로 사용한다면 똑같이 공격 특성에서 방금 무해통달 버프를 찍으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공격 특성 있는 영웅도 누구냐면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각성이 되어 많이 피해가 나오고요. 한니바도 똑같이 공격 특성인데 보시면 즉시 피해가 있어요. 하지만 스키피오는 액티브 스킬에 보시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프를 찍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버프인데요. 연합 버프 설명을 보시면 통솔 부대가 다른 지도자의 부대, 주둔 부대 제외 처치 시 10초 동안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 버프를 이해하신 분들은 필드전에서 공격 특성이 있는 영웅하고 싸울 때 절대로 내가 패배할 때까지 싸우는 거 추천 안 해드려요. 많은 분들은 뭐 플레이 스타일이 나는 상남자 스타일이다. 나의 사전에는 뭐 후퇴가 없다. 무조건 패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플레이하시면 동료들을 결국 해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처치 시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전에서 공격 특성이 있는 하니바, 율리우스 카이사르, 스키피오가 보인다고 하면 이런 부대하고 싸울 때 패배할 때까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패배할 때까지 싸우면 결국 같이 싸우는 동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퀘베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필드전이나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집결 부대로 갈 수가 있어요. 집결로 상대편의 깃발을 공격하러 갈 때 이 집결 부대를 공격함으로써 주둔 부대를 도우려고 하는 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대도 똑같이 공격 특성이 있는 영웅 한니발 보통 많이 집결로 가죠. 집결 부대를 공격할 때 나의 부대가 패배할 때까지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나의 부대가 패배하면 그 집결 부대한테 공격력 버프를 주기 때문에 피가 어느 정도 빠지면 바로 후퇴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여기에서 상남자 스타일은 오히려 상대한테 도움을 주는 버프를 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격 특성을 볼 건데요. 공격 특성에서 보시면 여기에 승기 버프. 승기 버프는 제가 최강의 딜 사령관 영상에서 이거 설명이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요. 얘는 집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잔여 병력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집결을 참가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 부대가 집결하여서 공격을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계속 주유해요. 주유하는 병력이 200만이니까 180만 이하가 되지 않게 계속 주유를 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집결 부대의 공격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결 부대를 주유하실 때 만약 공성 특성이 있는 영웅이라고 하시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병력을 90% 이하로 만들지 말고 계속 주유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유성우인데요. 유성우는 도시를 제외한 주둔 부대예요. 도시를 제외한 주둔 부대. 공성에서는 우리가 도시하고 도시 외 건물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 깃발, 거점, 연맹센터, 관문 이런 건물들을 공격할 때 도움이 되는 버프이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축복의 눈물이에요. 이 축복의 눈물 지금 한글 설명 보시면 주둔 부대를 일반 공격 시 10% 확률로 다음 턴에 모든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 모든 피해라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피해는 일반 공격, 반격 데미지, 스킬 데미지 전체적으로 다 증가되는 버프이기 때문에 데미지 양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둔 부대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국어 설명에는 주둔 부대가 아니에요. 주둔 부대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 도시나 혹은 거점에 전부 적용이 되지만 중국어 설명에는 오로지 거점에만 적용이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한글 설명에는 통역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버프를 찍을 때 거점을 공격할 때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상대의 도시를 공격할 때는 이 버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키피오는 어떤 영웅하고 조합이 잘 맞을까요?
물론 밸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보병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보병 영웅이 누구 있냐? 손무. 네. 손무 플러스 스키피오 조합 나쁘지 않아요. 손무가 주사령관을 추천하고요. 스키피오를 부사령관으로 추천하여서 추천하는 병력은 올 보병을 추천해요. 네, 올 보병을 추천하고요. 이러면 탱킹력이 단단하고 광역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을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키피오가 주사령관을 추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을지를 부사령관으로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을지 보시면 공격 받을 경우 피해량이 100% 증가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 부대한테서 공격받을 때 10%이지만 만약 다섯 부대한테서 공격을 받는다. 이 확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키피오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공격 있죠? 공격 받을 경우 15% 확률로 공격력이 100%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키피오 인내하는 자 버프하고 을지문덕의 반격 버프가 동시에 터지면 상대한테 막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가능하면 올 보병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는 영웅 조합이고요. 그러면 똑같이 보병에서 전설영웅 리처드가 있죠. 네, 리처드 플러스 스키피오 조합을 또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조합의 컨셉은 피해 감소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키피오 보시면 받은 피해량 감소가 있고요. 리처드도 보시면 반격 피해 그리고 받는 피해량 감소. 스키피오 액티브 스킬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플러스 스키피오 조합으로 단단한 탱킹, 피해 감소 컨셉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설 영웅에도 누가 있어요? 네, 전설 영웅의 보병 쪽에 마르텔이 있습니다. 마르텔 플러스 스키피오 조합은 저는 일명 이 조합의 고순도치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마르텔을 보시면 반격 피해량이 30%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스키피오한테는 액티브 스킬에 반격 피해량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게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만약 상대가 마르텔 플러스 스키피오 조합으로 출전한다고 하면 이 조합은 병종은 올 보병이지만 딜탱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이해하신 분들은 필드에서 얘를 만났을 때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반격 데미지가 진짜 아프거든요. 마르텔 플러스 스키피오 조합으로 올 보병으로 출전할 때 다굴에서 웬만하면 얘를 만나면 얘를 안 건드리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천하는 것은 바로 하니바 플러스 스키피오인데요. 여기에서 하니바 액티브 스킬 보시면 똑같이 5초 동안 피해량 감소 25%가 있어요. 그리고 스키피오를 보시면 5초 동안 피해량 감소가 25%가 있어요. 주사령관이 스킬 쓰고 나면 2초 뒤면 부사령관이 스킬을 써요. 하니바가 스킬을 쓰면 5초 동안 피해량 감소 25초가 나오는데요. 2초가 지나가면 3초부터는 어떻게 돼요? 스키피오가 스킬을 쓰기 때문에 3초부터는 한니바 25%하고 스키피오 25%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피해 감소가 5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초가 지나기 때문에 6초, 7초는 스키피오 25%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만약 2초 플러스 5초 하에서 한니바가 7초 이내에 다시 액티브 스킬을 시전한다고 하면 한니바 스키피오 조합은 5초 사이클로 하여서 2초 동안 피해 감소 25%, 3초 동안 피해 감소 50%이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니바 플러스 스키피오 조합은 아주 단단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똑같이 여기서 보시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플러스 스키피오에도 나쁘진 않아요. 똑같이 리더십 공성 공격 특성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조합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은 길이가 좀 길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